이제 하기편이 15, 16 두 장만 남아 있는데요. 벌써 도올만한 논어 1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16장은 공자 말씀으로 끝이 나지만 바로 전장인 15장에는 자공의 말이 다시 실려 있습니다. 1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왈 비니무첨 부이무교 하여. 자공이 여쭈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왈 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지. 미약 빈이락 부이 호래자야.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유하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것만 같지는 못하니라.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자공이 여쭈었다. 시경에 자른 듯 다듬은 듯 쪼은 듯 간 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지위여.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군요. 자왈 사야 시가 여언 시의의 고저왕이 지레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이제 비로소 너와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지난 것을 알려주니 올 것을 알아차리는구나. 자공이 공자와 직접 문답을 하는 첫 제자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편에는 공자의 주요 제자인 자로와 안회의 모습이 실려 있지 않은데요. 자로와 안회가 공자보다 먼저 죽은 데다 자공이 6년간 공자의 무덤을 지켰고 천하의 공자의 사상과 이름을 알리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후대의 어린 제자들 마음속에는 자공이 자로나 안회를 뛰어넘는 커다란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편에 벌써 두 번째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자공은 돈이 많은 상인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안한다. 이러한 군자의 덕성이 절제하는 데만 있다면 부자인 자공은 군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학문을 하면서 이익에 민감하다는 게 안 어울리긴 하는데 자공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질문을 한 것이죠. 비니무첨 부이무교 하여.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는 것처럼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자공은 속으로 하오 좋다 이런 공자의 대답을 기대했겠지만 정작 공자의 대답은 가야. 이 가야는 쏘쏘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다 정도의 대답이라고 하는데 좋다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공이 잠깐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미약 빈이락 부이 호래자야. 가난 속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찾고 부유하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공이 가난하지만 무첨,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무교, 교만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방식을 공자는 가난하지만 락, 즐길 줄 알고 부유하지만 호래, 얘를 좋아할 줄 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보여준 것이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큰 부를 이루는 것은 천운을 타고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 자기를 부자가 되게 해준 사회에 환원하는 것만큼 부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텐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사업을 하는 신용을 하거나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가족에게 싹 다 물려주기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거대한 부를 이룩한 사람이 그 재산을 공적으로 사회에 환원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재산이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3배 정도나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66세에 은퇴한 1901년 이후에 회사를 다 매각해서 그 돈으로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대형 공공도서관을 2,500개 이상 지었고 대학과 여러 문화재단을 후원했다고 하는데요. 한 개인이 한 나라의 열악한 문화적 수준을 확 바꿔버린 것이죠. 록펠러는 카네기보다 더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55세에 은퇴를 해서 24개의 대학, 교회를 4,900개를 지어서 기부를 했고 뉴욕 유엔본부, 링컨센터,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땅을 기증하거나 거액을 기부한 사람인데요. 독특하게도 뉴욕 시민의 상수도 요금을 록펠러 재단이 대신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대공황 시기부터 지금까지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수돗물 값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요. 록펠러 개인에 대해서는 악덕 기업주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공황 시기에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만약 서울 시민의 수돗물 값을 대신 내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예라는 것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호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부자들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또한 가난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찾을 줄 아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공자의 말을 듣고 난 자공의 머릿속에 어떤 시 구절이 떠올랐는데 바로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자른 듯, 다듬은 듯, 쪼은 듯, 간 듯. 우리가 아는 절차탁마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원래는 시경에 실려 있는 기욱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위나라 무공의 덕성을 찬양한 시라고 하는데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피기욱, 저 기수의 물고비를 보라. 녹죽의의, 푸른 대나무 숲이 하늘하늘 우거졌구나. 유비군자, 문채나는 군자여. 여절 여차, 자른 듯 다듬은 듯. 여탁 여마, 쪼은 듯 간 듯. 여기서 절은 뼈를 자르는 것을 말을 하고 차는 상아를 자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탁은 옥을 다듬는 것이고 마는 돌을 가공하는 기술을 말을 하는데요. 예술품을 다룰 때 조금씩 절차탁마해서 다듬어 가는 것처럼 군자의 인격도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자공이 공자가 말한 빈일학 부의호례에 대해서 군자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절차탁마해서 인격을 다듬어 나가면 가난해도 즐길 수 있고 부유해도 예를 존중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센스 만점의 대답을 하니까 공자가 자공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야라고 했는데요. 자공은 성이 단목이고 이름이 사였는데 고대에는 부모가 아닌 사람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큰 신뢰에 속했다고 하는데 공자는 항상 제자들의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자공의 이름이 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야, 이제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네가 이제 시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구나. 고저왕이 지레자, 지난 것을 알려주니 올 것을 알아차린다. 나는 빈일학 부의호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네가 시를 인용해서 맞출 줄을 아는구나. 공자가 매우 기뻐하면서 자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시를 외우고 인용할 줄 아는 것이 공자 학단의 학습법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를 몇 편 읽으면서 재미있는 고대 중국의 풍속을 소개하겠습니다.